저는 중2 능미 때 엑소에게 입덕을 하고 또 레드벨벳이 행복으로 데뷔할 때부터 레드벨벳을 정말 좋아한 스엠 덕후거든요.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뭐든 다 답해줄게. 연구대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연구대답 두 번째 주자 훈이입니다. 정말 많은 댓글을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잘 대답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를 골라서 여러분들께 대답을 해드리려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볼까요? 훈이님, 저도 고3을 방탄으로 버텼습니다.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공부랑 덕질 현명하게 병행하는 팁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2 능미 때 엑소에게 입덕을 하고 또 레드벨벳이 행복으로 데뷔할 때부터 레드벨벳을 정말 좋아한 스엠 덕후거든요. 덕질이란 저의 삶의 원동력이자 힐링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고등학교가 바로 스엠 덕후들의 성지인 SM 아티움 바로 한정거장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모든 모의고사가 끝나고 거기에 가서 채점을 했습니다. 또 그날에는 제가 또 통 크게 굿즈도 여러 개를 샀었어요. 제가 고3 때 샀던 파일입니다. 아까워서 뜯지도 못하고 이렇게 전시해놨어요. 그러한 소소한 덕질의 시간이 제가 고된 수험기간을 나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만 덕질을 한 건 아니에요. 평소에도 음악도 듣고 영상도 듣고 했는데 정말 공부와 덕질 사이에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고 덕질은 또 언제 해야 되냐, 그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두 따라해보세요. 적당한 덕질은 삶에 이롭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 글자 적당한, 이 말을 지키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수학 공부를 다 끝내고 코코밥 뮤비를 딱 3번만 보고 바로 사탐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런 식으로 무조건 약속을 한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걸 못 지키면은 뭐 영상을 보면 약간 그 당시에 만족감은 높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반비례적으로 수능 점수는 꼭 자기 자신과 약속을 해서 그걸 잘 지켜주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저는 공부할 그때는 음악을 최대한 안 들으려고 줄였거든요. 그리고 딱 하루에 공부가 끝나고 독서실에서 집까지 가는 그 사이에 음악을 엄청 들었어요. 그때 약간 쌀쌀하잖아요. 밤이니까. 찬바람을 맞으면 그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힐링되거든요. 그때의 음악을 최대한 많이 들으면서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3 때 오프를 단 한 번도 뛰지 않았어요. 콘서트는 3시간이지만 이게 여운이 2주는 가요. 그 여운 생각나는데 어떻게 공부가 됩니까? 대신에 고3 시절 저는 제가 대학교에 가서 가고 싶은 공연들은 모두 다 가는 그런 거를 꿈꾸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실제로 저는 콘서트를 엄청 많이 갔거든요. 뭐 엑소, 레드벨벳은 물론이고 크러쉬, 단콘도 가고 기리보이 본 것만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기리보이랑 약간 안면 튼 사이 같은데 고3 때는 최대한 참으시고 내년에 다 갈 수 있잖아요. 대학교 때는 알바도 하니까 부모님의 돈을 빌려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내 돈으로 내가 가고 싶은 건 다 가겠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 대학교에 가서 가고 싶은 모든 거를 다 가시길 바랍니다. 또 제가 댓글을 많이 읽어보니까 자꾸 공부하는데 최애 생각이 나서 공부를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댓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저는 바로 최애 사진을 책상에 딱 붙여서 그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나면 보면 되니까 보면서 결심을 하는 거죠. 아, 내가 반드시 가고 싶은 대학에 붙어서 과잠을 딱 입고 팬미팅에 가서 자랑을 하겠다. 연대에 와서 뭐 연고TV에 와서 내가 이 사람의 덕후라는 거를 온 세상에 다 알리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덕질을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는 식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어 장인 훈이님, 국어 공부법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유유유유유. 저는 정말 국어의 장인이었습니다. 내신이든 모의고사는 뭐 수능이든 고3 6월 모의고사만 빼고 다 1등급이었거든요. 일단 국어 내신은 정말로 암기가 되어야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암기여야 합니다. 물론 국어적인 센스가 약간 있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내신은 바로 암기입니다. 학교 수업은 뭐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서에다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필기를 했어요. 또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은 자습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골라서 다시 교과서에다가 그거를 똑같이 필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어려운 단어들의 뜻이라던가 시의 갈래, 막 특징 그런 게 자세히 나타나 있잖아요. 그거를 또 교과서에다가 똑같이 옮겨서 적고 다른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친구들의 교과서를 빌려와서 제 교과서에 그대로 또 필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말하자면 저의 교과서에 모든 내용을 다 단권에
객관화시키는 방법인데요. 다른 노트에다가 필기를 하면은 교과서에 제가 담았던 내용 모든 게 다 들어가지 않잖아요. 분명히 무언가가 압축하는 거니까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한 개라도 빠지는 게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교과서 그 본 내용에다가 다른 거를 다 가져와서 거기에 다 필기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서를 시험 기간 그 공부하는 내내 엄청 정독을 했어요. 10번은 물론이고 뭐 3, 40번은 기본으로 하고 그냥 눈으로만 읽은 게 아니고 소리를 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를 읽고 뭐 시에 있는 그런 짜잘한 거 다 소리 내서 했고 가끔 심심할 때는 강아지한테 설명을 하는 방식이든지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정독을 하시고 또 읽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시험 시간에 딱 그 문제를 봤을 때 아,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은 교과서의 몇 쪽인지는 기억 안 나도 어느 부분에 내가 어디에 필기해놓은 그 내용이다 하고 딱 생각이 나실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 필기한 부분에 있는 막 그림들도 머릿속에 막 떠올라요. 그래서 노트 필기가 너무 힘드시고 국어 암기가 걱정이신 분들은 저의 이 공부법을 따라하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시 공부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친구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비문학일 것 같아요. 그쵸? 저도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시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비중을 둔 것이 바로 비문학이었습니다. 저는 비문학을 공부할 때 이 비문학 지문이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는 무언가 친구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었구나. 다음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아,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약간 대화를 하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대로 문제를 풀고 또 채점을 하잖아요. 한 지문을 엄청 자세하게 분석도 했었는데 이때도 제가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적으면서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분석을 할 때 또 모르는 단어들은 다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문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어려운 지문들이 그래도 꽤 친근하게 잘 읽혀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고전 문학이 힘드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전 문학은 정말 작품들을 많이 만나보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1, 2학년 때 고전 문학 작품들을 여러 번 찾아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고3 때 굉장히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고3 친구들은 그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연계 교재만 하더라도 다양한 고전 문학이 엄청 많아요. 그거를 모르는 단어는 다 찾아가며 여러 번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전 문학은 솔직히 단어가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비슷한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면은 저절로 익숙해지실 거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작품을 만나도 멋지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는 고3들은 고전 문학 그 연계 교재면 엄청 길잖아요. 그걸 또 언제 읽을까 엄청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고3 시절 내내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7시 10분부터 국어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원래 다른 친구로 말하자면 그 시간은 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에 문학 작품이나 비문학 작품들을 한 3개, 3개씩 그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꾸준히 맨날 읽었습니다. 이런 비어있는 아침 시간과 또 밥 먹고 살짝인 그 점심 시간과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빨리 갔다가 책상에 앉아서 그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바로 체육교육학과 실기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실기 종목에 대해서도요. 그리고 실기장 분위기는 정말 어떨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운동을 혼자 하다가 수능이 끝나고 체제 입시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일단 연대 실기에는 메디신볼 던지기, 제자리 멀리뛰기, 그리고 25m 왕복뛰기, 총 100m 이렇게 3가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실기장 그 분위기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연대 체교 같은 경우는 4일 동안이나 시험을 보러 학교에 나가야 합니다. 일단 첫째 날에는 수험생들을 다 모아놓고 OT를 해요. 그래서 그때 실기 규정이라든가 실격 처리되는 그러한 자세들 그런 거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그리고 바로 둘째 날에 공통 종목 실기를 봅니다. 연세대학교에 농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쪽에는 제자리 멀리뛰기 하는 데가 있고 한쪽에는 뭐 메디신볼 던지는 데가 있고 한쪽에는 25m 왕복 달리기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한 공간에서 3가지를 다 봐요. 여러 가지 조로 나눠서 해주시는데 조별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분위기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보조하시는 분들도 되게 친절하셨고 산뜻했던 분위기도 나는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미화된 것 같고요. 합격했으니까. 넷째 날에는 면접을 봐요. 자리에 딱 앉으니까 앞에 교수님이 딱 2분이 계셨어요. 자기소개를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가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물어보시고 시험 볼 당시에 스포츠 시사 같은 거를 물어보세요. 저 때는 한참 평창올림픽이 하고 있었거든요. 여자 하키 남북 단일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또 대답을 너무 잘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듣고 싶은 대답 다 들었다고 칭찬해주시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훈이님, 제가 체력이 안 좋은 편인데 체력 관리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수험생에게 있어 체력은 정말 처음과 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하는 거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책상에 오래 앉아서 그만큼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모의고사, 수능 같은 것도 엄청 긴 시간을 보잖아요. 그 시간을 다 버티려면 이 체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저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헬스장이나 집 앞 공원이나 가서 러닝을 꼭 했어요. 이게 원래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어요. 담도 갑자기 오는 것 같고. 하지만 조금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상쾌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대를 준비하니까 운동을 한 번 할 때 빡세게 하는 편이었는데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운동량은 약간 다르고 체력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약간 사소한 운동을 찾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집에 도착해서 자러 들어가기 전에 계단을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큰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집 앞 공원에서 달리기를 조금 하거나 조깅을 조금 하거나 강아지와 산책하는 것도 좋은 운동 방법이 될 수 있고, 헬스장을 등록해서 조금씩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생체 리듬을 수능과 맞추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6시 50분까지 학교에 가서 적어도 7시 10분부터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내가 잠에서 깨기 위해서는 적어도 2시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수능을 몇 시에 봐요? 8시 40분에 보잖아요. 저처럼 아침 일찍 공부하는 것이 신체 리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체력 관리를 위해 아침밥을 꼭 챙겨 먹었어요. 6시 50분까지 학교를 가려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급식판 같은 걸 하나 사주셨거든요. 거기에 아침마다 밥을 챙겨주셔가지고 차에서 가면서 그 밥을 먹으며 갔습니다. 고1, 2 때는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고3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아량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엄마 차를 타고 거기서 밥을 먹으며 6시 50분까지 배부르게 잘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배고프면 공부가 잘 안 됐거든요. 물론 배가 불러서 졸릴 수도 있지만 적당한 배부름은 두뇌 회전을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었어요. 네 번째로는 약간의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고3 때는 제가 보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고1, 2 때는 제가 운동선수 경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가 시합 전에 아미노산 가루를 먹으면 힘을 나게 해주는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 가루를 레모나처럼 그렇게 팔아요. 그래서 그게 내신 기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엄마한테 사달라고 쫄라가지고 그걸 또 내신 기간에는 먹었습니다. 제가 했던 이러한 방식들로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체력을 관리하시면 건강한 수험 생활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신 댓글에 대해 제가 답을 해봤는데요. 제가 다 답을 해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을 다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대답 주자에 대한 프로필이 고정 댓글에 달려있으니까 다음 주자에 대한 많은 질문도 남겨주세요.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